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20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9일 도쿄에서 218명, 카나가와 69명, 사이타마 23명, 치바 46명, 오사카 81명, 아이치 31명, 후쿠오카 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8,78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9,49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2명, 아이치, 사이타마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0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51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1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1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2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9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91명으로 전체의 약 42%, 40대에서 50대는 총 78명으로 약 3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18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2명, 직장 내 감염이 18명, 시설 내 감염이 12명, 회식과 유흥과 관련 감염이 각각 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25명, 입원 환자는 12명 감소한 1,13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4,046명, 누적 사망자 수는 39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일간의 연휴가 시작된 첫날인 19일 하네다 공항에서는 지방으로 향하는 가족 단위 등이 많이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침체된 비행기편의 예약 상황은 오복 명절 시즌을 웃돌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 일본 공수 ANA에 따르면 국내선 예약 수는 19일 하루에만 74,200명이 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침체됐었던 오복 명절의 시즌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홋카이도나 오키나와로 향하는 예약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이벤트 개최 제한이 완화되어 이벤트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서의 인원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날 교토에서는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 처음으로 10,000명이 넘는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미야코메스에서 진행된 교토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어에서는 입장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やっぱりコロナの不安はあるけども、やっぱりイベント開催してくださるっていうのがワクワクドキドキでした。 감염 방지를 위해 인기가 높아 밀집되기 쉬운 코스프레 이벤트를 중지하는 등 이벤트의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시간제 티켓을 도입하여 입장간원 인원수를 제한하였습니다. 프로야구의 니오넨과 롯데전이 열린 삿포로돔에서는 지금까지 5,000명이던 입장객을 20,000명으로 늘렸습니다. 席も1席ずつ空いてますし、みんなで応援できるならいいな。 이 밖에도 후쿠오카의 페이페이돔에서는 12,000명, 요코하마 스타디움은 16,000명까지 올리는 등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전 구장에서 인원 제한 완화로 인해 수용 인원의 절반 가까이 관객을 늘려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염 방지와 경제 활동을 양립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이 밖에도 관객이 목소리를 내는 라이브하우스 등은 수용 인원의 50% 이내의 제한을 계속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는 영화나 연극 등의 소규모 이벤트는 수용 인원의 50% 상한이었던 인원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단 이번 완화 조치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12월 이후는 감염 상황에 따라 다시 인원 제한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내각 발족 후 첫 주말에도 강요들은 스가 총리가 내건 정권의 과제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관저에 출근하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유엔 총회의 각국 대표 연설을 녹화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국 대표들의 화상연설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외교 자세를 계승하는 것으로 미일 동맹을 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추진할 생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 개혁 담당상은 디지털청 신설을 향한 정부 검토회에 출석하였습니다. デジタル化が相当遅れていると感じている方々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夢のある次の時代を象徴するようなデジタル庁を作りたい。 디지털청은 스가 총리가 부처 개혁의 상징으로 내건 과제입니다. 複数の省庁に分かれている関連政策を取りまとめて強力に進める体制としてデジタル庁を新設をいたします。総理の指示が相当なスピードを要求されているので、素早く立ち上げて小さく産んで大きく育てていくというようなスタイルにしたい。
이렇게 히라이 담당상은 디지털청의 신설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내각 관방의 직원과 의견을 교환하고 해외의 선진적인 디지털 관련 부처를 참고하는 것 외에도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完璧な姿じゃなくても、これ段階を追って組織っていうのは充実させ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で、もう来年にはスタートしたいなと思います。 한편 코노타로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은 오키나와 현청을 방문하여 타마키데니 지사와 회담하였습니다. 沖縄というのは東京から離れている分、アジアには非常に近いという優位性もございます。沖縄の良さを生かしながらどんどん伸ばしていけ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スピード感を持って具体的に動いていきたい。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관광업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현상으로 경제면의 지원을 진행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19일 아침 퇴임 후 처음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습니다. 참배는 총리 재임 중에 2013년 12월 이후 6년 9개월 만이며 퇴임 후 사흘 만의 일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오전 9시경 도쿄 쿠단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하였습니다. 그는 2013년에는 영영께 총리 취임 1년을 보고하였으나 이번은 16일에 퇴임한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코멘트하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이후에는 참배를 피하고 종전의 날에는 사비로 타마구시료를, 봄과 가을의 예대제에는 마사카키로 불리는 공물을 복납하여 참배를 대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베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키시다 우미오 자민당 전 정조회장은 나라의 귀한 목숨을 바친 분들께 존경과 숭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정치인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마음의 문제로 각자가 자신의 입장, 생각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므로 최소한 외교 문제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발언하며 아베 전 총리의 야스쿠니 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기자단에게 코멘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체내에 생기는 항체와 같은 단백질을 빠르고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을 나고야 대학 등의 연구진이 성공하였으며 세포의 감염을 억제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체내에 항체로 불리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후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동안 항체를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주가 걸렸지만 연구그룹은 10조가 넘는 인공항체 중 특정 바이러스에 결부되는 것을 신속하게 골라내는 트랩 제시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4일 만에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적으로 만든 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만과 매우 강하게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연구그룹은 이 항체를 통해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와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구 성과는 미국 과학 잡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19일 게재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정에서 소비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0.4% 하락하여 3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총무성이 발표한 8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101.3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0.4% 하락하고 3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올해 4월과 5월에 마이너스가 된 뒤 6월과 7월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내역을 보면 7월 하순에 시작된 고투 트래블의 영향 등으로 숙박료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32% 하락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유가가 하락하여 휘발유와 등유도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무성에서는 고투 트래블의 영향을 제외하고 시산해도 신선식품을 제외한 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제자리에 그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맥주 계열 음료의 세율이 개정되어 저렴한 제3맥주의 세율이 인상되기 전 각 사는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대폭 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맥주 계열 음료의 주류세율은 맥주, 발포주와 제3의 맥주로 나눠집니다. 이 중 주류세율이 가장 높은 맥주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주류세액이 7엔이나 제3의 맥주는 9.8엔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매점에서는 증세가 되는 제3의 맥주를 서둘러서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각 사는 이달 대폭적인 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린은 제3의 맥주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0% 정도 늘릴 계획으로 각지의 공장에서 풀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사히와 사포로가 30% 정도, 산토리도 10% 정도 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3의 맥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수요가 늘어난 효과 등으로 최근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세 후에도 당분간은 맥주 등에 비해 저렴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각 사는 이를 계기로 더 판매를 확대하겠다라는 목적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세계 최고령으로 인정된 후쿠오카시의 타나카 카네시가 19일로 국내 역대 최고령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타나카 씨는 1903년 1월 2일생이며 19일로 117세 261일이 되었습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국내의 역대 최고령자로 재작년 사망한 카고시마현의 타지마 나비 씨의 기록을 경신하였다고 합니다. 19일 오전에는 후쿠오카 시내의 고령자 시설에서 거주하는 타나카 씨의 앞으로 후쿠오카현의 오가와 지사에게 축하장과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타나카 씨는 지난해 3월에는 존명 중인 세계 최고령으로 세계 기네스의 기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